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실 분이셨는데 고생만 하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아버지 생각을 떠올릴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젊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생 시절 IMF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신 후로 정말 가진 고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망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제가 9살 무렵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그 일로 큰 빚을 지게 되신 부모님은 그 뒤로 빚을 갚기 위해 쉴 틈 없이 사셨습니다. 마당에 있던 2층 집에서 방 2칸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는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로 이사를 간 저희 세 식구는 그 뒤로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일을 구해 지방까지 다니시며 집을 오랫동안 비우셨고 어머니 역시 생활비를 보태려 식당 같은 곳으로 일을 나가셨습니다. 어려워진 형편에 학원도 다니지 못하게 된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저녁이 되도록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외동이라도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또 부모님 사정도 모르고 학원이라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때는 학원비가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고 우리 집이 매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인 줄도 몰랐네요. 어머니는 비싼 학원 대신 동네 공부방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도 저를 많이 신경 써주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그런 힘든 와중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나이를 꽤 먹은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고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열심히 빚을 갚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빚은 아버지가 남들을 모른 척 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빚이에요. 그걸 갚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나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는 도의적 책임으로 모든 빚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끝도 보이지 않는 큰 빚이었지만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을 책임감으로 버티고 사셨어요. 중학생쯤 되고서 저는 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자식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더 이상 학원 보내달라고 떼쓰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동안 저는 혼자 교육방송을 들으며 수업 진도를 따라갔어요. 문제집 한 권 사는 돈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다행히 제가 학원도 다니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보신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문제집들을 얻어다 주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선생님들께 잘 보이려고 아부떤다. 돈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닌다면서 가랑이 찢어지게 노력한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제가 싫은 티를 못 내서 안달이었어요. 제 내신에 문제거리를 만들게 하고 싶어서 수행평가 때마다 꼬투리를 잡고 한 번은 쪽지 시험에서 제가 컨닝을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원래 조용하던 성격이었던 저는 그런 괴롭힘에도 그냥 무시하고 참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무시하다 보면 제 풀에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혼자였고 걔네들은 제가 지치기 전까지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데 그런 애들 시비까지 견디려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봐도 잠깐일 뿐이지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아이들 시비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그날도 공부하고 있는 제 주위로 몰려와서 시끄럽게 떠들길래 저는 무시하고 영어 녹음을 들으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제가 쓰던 싸구려 mp3가 웃기다며 그걸 뺏어가더라고요. 이것도 mp3야? 와, 완전 구석기 시대 유물 같아.
너희 부모님은 너 이런 거 사주실 돈도 없으셔? 하긴 학원도 못 다니는 애가 그럴 돈이 어딨겠어. 저만 건드렸어도 그냥 참았을 텐데 열심히 사시는 저희 부모님을 건드리는 말에 제가 못 참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바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제 물건을 뺏고 걔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제 물건을 또 뺏으려 하길래 그대로 걔 얼굴에 제 머리를 박아버렸습니다. 저도 조용하던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터져버렸겠죠. 결국 그 애는 저한테 맞아서 코피가 났고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러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교무실 가서 반성문을 써봤네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학교 생활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억울하기도 하고 내심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혹시 부모님 모셔오라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제가 평소 모범생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고 괴롭힘 당하던 앞뒤 사정을 알고 계시던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제가 억울한 것을 증언해줘서 반성문으로 끝이 났네요. 그래도 소득이 컸습니다. 그 난리를 폈더니 더는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사람들은 참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가만히로 하는구나. 호구되기 싫으면 할 말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학교에서 박치기한 애로 소문이 나서 중학교 시절은 편하게 보냈어요. 저는 혼자서도 학창시절을 혼자 꿋꿋이 버텼고 고등학교 3년도 무사히 지나서 드디어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드신 부모님께 학비 걱정까지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 성적에 전액장학금 준다는 학교로 하향 지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야 물론 많이 좋아하셨죠. 그동안 학원 한 번 못 보냈는데 혼자 고생했다고 두 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내심 제가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는데 결국 해내고 말았네요. 저는 그제서야 거칠어진 부모님 손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혼자 공부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우리 부모님은 손이 까맣게 거칠어질 때까지 고생을 하셨구나. 그동안 나 혼자 노력한 게 아니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가끔 사춘기 철없는 마음에 혼자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가장 고생이실 텐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저는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이런 못난 딸도 바라는 것 없이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노력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원래 제 계획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대한 부모님 도움 없이 공부를 하고 대학 가서 성인이 되면서 집안의 경제적 기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거두는 게 좋잖아요. 부모님은 제게 부담 주기 싫으시다며 제가 가져오는 돈을 받지 않으셨지만 저는 매달 부모님 통장으로 얼마씩 넣어드렸어요. 물론 전액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성적 유지가 필수였기에 학업도 열심히 따라가야 했지만 그래도 바쁜 시간 쪽에서 가회나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 동안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빚은 많이 줄어 있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갚고 빚으로부터 해방되겠다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날이 되면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며 곧 다가올 행복을 기대하셨어요. 저도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식구에게 그런 행복이 찾아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하필 주무시다가 그러신 바람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편하게 돌아가셔서 다행이라며 말을 했지만 저나 어머니 심정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 그 고생으로 힘들어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여유로운 환경이셨으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제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에서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학교 동기들이 많이 와줬어요. 운구할 사람이 모자랐는데 동기 한 명이 운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저랑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동기들과 자주 어울리거나 술자리에 함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학교 행사 때나 수업 때만 얼굴 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와주고 운구까지 도와주겠다니 참 많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은 다 보내고 다음날까지 그 친구와 오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주변에 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에게 고마워서 그랬던 건지 이상하게 그날 그 동기에게 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유롭던 저의 유년 시절, 아버지 사업이 망한 뒤로 기울어진 가세와 집안의 빚, 부모님의 고생과 제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려 꺼내야 할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 친구와 밤늦도록 나눴습니다. 별 반응 없이 제 얘기를 듣기만 하던 그 친구는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는 저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게 제 남편과의 첫 기억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지 운구를 도와주었던 그 동기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학교 생활하기 바빠서 이성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 관심 없던 제가 거의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네요. 그때 위로 때문인지 그 뒤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제가 그 친구 군대도 기다려주고 오랜 시간 연애를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는 제가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만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난 기간에 비해 결혼은 점점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남은 빚은 제 몫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집안의 가장이 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원 진학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 뒤로 하루도 쉴 틈 없이 빚을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예상보다 빚 청산은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결국 제 힘으로 우리 집 빚을 청산하게 되니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취직하고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지만 저는 제가 결혼하면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에 결혼을 더욱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어머니 어려움 없게 계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같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가족 일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던 남자친구는 그때까지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작은 가게를 차려드리고 어머니 명의로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러고 났더니 제가 벌써 30살이 되었더라고요. 다들 저희 결혼을 목 빠져라 기다리시니 더 미룰 수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가 부부가 되었네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더 미루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노후 준비한다고 정작 제 집 구할 돈은 없었어요. 사실 남편도 취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서울에 집 구하는 건 어림없었죠. 결국 전세나 청약을 노려야 했는데 주택 청약은 로또보다 어렵더라고요. 서로 하나씩 저축하던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도 여태 한 번도 당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집 문제를 시어머니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남자친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겨주신 게 꽤 있어서 어머니가 여태 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관리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월세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빌라 건물이 있어서 저희에게 집 한 채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빌라 전세도 몇 억인데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 도움으로 집 걱정 없이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제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일찍 사별하고 둘 다 혼자 된 처지에 사돈끼리 내외하지 말고 앞으로는 친구처럼 가깝게 지냅시다. 애들도 외동이라 서로 아들, 딸 하나씩 더 생겼다 생각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도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결혼 전에는 상견례에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더러 딸처럼 대해주시겠다며 얼마나 다정하게 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너는 있는 집에 시집와서 참 좋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에서 집 해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너도 사회생활 해봤으면 그 정도는 알겠지? 나 때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도 시댁에는 엎드려 절해야 했어. 근데 너는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도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잖니.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네 남편한테 잘해.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네 남편이잖니. 아무리 서로 같이 사회생활 한다고 해도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그땐 남편한테 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있는 집 시집와서 좋겠다는 말도 그냥 자랑같이 하시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너는 맨몸으로 시집왔으니까 다른 며느리들보다 몇 배는 잘해야지. 그 집 전세만 얼마인 줄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니까 똑같이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살림도 네가 알아서 다 하고 집안에 일 있어도 괜히 힘든 남편한테 뭐 바라고 기대지 마라. 내가 생색내려는 게 아니고 그게 마땅한 이치라는 거야.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 말씀이 어이가 없었어도 별 대꾸는 안 했어요. 시댁에서 집 해주신 건 감사할 일이 맞았고 어차피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셔봤자 남편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알아서 집안일을 잘했거든요. 청소 빨래는 번갈아 가면서 했고 오히려 저보다 요리도 잘해서 따지자면 저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집안일은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 시어머니가 구태여 무슨 말을 보태셔도 그냥 앞에서 네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자꾸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쁘기 마련이잖아요. 듣다 못한 남편이 저 대신 어머니에게 한 소리씩 하면 꼭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 뭐 얼마나 좋은 집 해줬다고 주연이 앞에서 자꾸 그런 말해.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니? 그 정도는 주연이도 알고 있어야지. 근데 민우 네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나무라니? 네 아버지 계실 때가 좋았는데 남편 없이 사니까 이제는 며느리나 아들놈이나 늙은 애미를 무시하지. 자꾸 그러시니 저희도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앞에서 말을 꺼내봤자 말은 안 통하고 결국 시어머니 신산탄으로 끝이 나니까 저희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기분 나쁜 말을 하셔도 무시하고 말자 하며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가끔 제 친정에 대해서 선을 넘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것도 많이 참았습니다. 사실 우리 민우 생각하면 좀 여유 있는 처가였으면 팔았는데 뭐 지들이 좋아서 결혼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니? 나는 너한테 정말 뭐 하나 바라는 것 없다. 니들 결혼시킨 거 보면 너도 알지 않니? 돈 없는 걸 누구 탓을 하겠니?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빚을 오래 갚았다는 걸 알게 되신 뒤로는 부쩍 돈 얘기를 더 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나 저나 결혼하고서야 알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졸부기질이 좀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만 돈돈 하셨던 게 아니고 밖에서도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외식을 가거나 외출을 하면 가게 직원들에게 자꾸 하대를 하시고 갑질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거 상 닦은 거 맞아요? 여기 얼룩이 있는데? 어머니 그거 행주 물얼룩 같은데요? 너는 젊은 애가 뭘 안다고 그래. 잘 닦으면 물얼룩이 왜 있어. 여기 밥값이 얼만데 위생관리를 이따위로밖에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닦아드릴게요. 죄송해요 손님.
아니 밥값 이렇게 받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여기도 2번은 못 오겠네. 엄마, 다시 닦아준다는데 그만 좀 해. 음식점에 가셔도 별것 아닌 것들로 꼬투리를 잡으셔서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식당 직원들 보기 민망해서 시어머니를 말려보는데 시어머니는 불평을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식당이 엄청 고급 식당도 아니에요. 그냥 인당 3, 4만 원 받는 보통 한정식 집이거든요. 3, 4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너무 작은 것들로 트집을 잡으시니 저희는 난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겨우 물올륵 좀 있다고 그러시는 시어머니가 다른 곳이라고 안 그러실 리 없으셨겠죠. 생각해보면 저희가 같이 외출을 할 때마다 꼭 소란이 있었던 것 같네요. 식당에서 겨우 시어머니를 달래서 식사를 하고 카페로 건너오면 어차피 결제는 저희가 하는데도 어머니는 가장 저렴한 음료를 시키시고는 꼭 리필을 해주지 않는다고 가게에서 난리를 피셨어요. 아니 고작 과일 몇 조각 띄워놓고 이 돈을 받으면서 리필도 안 해준다고? 고객님, 리필은 불가하니 음료가 더 필요하시면 추가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너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아? 니들이 배짱 장사하는 게 꼴 같지 않아서 이러는 거잖아. 카운터 앞에서 고래고래 난동을 부리시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이가 몇이냐, 돈 받아가면서 일을 똑바로 안 한다, 별생 트집을 다 잡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창피해서 어머니 끌고 나왔던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도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그러시는 줄 전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곁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나이 드시면서 성격이 바뀌신 건지 결혼하고서야 알게 된 시어머니 억지에 저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돈으로 계급을 나누어 대하시더라고요. 몸에 걸친 게 좋아 보이면 호칭을 사모님, 선생님 하시고 그냥 평범해 보이면 아줌마 아저씨 하며 하대를 하셨죠. 저는 혹시 어머니가 고생 모르고 지내셔서 그런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셨고 남편 어렸을 때는 단칸방에서 세 식구 지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이 핀 건 남편이 중학교 들어가고 이후였다는데 그때까지는 어머니도 식당이나 청소일을 하시면서 고생하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안 겪어본 것 아니면서 왜 자꾸 저렇게 남을 하대하시는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보다 못한 그때마다 남편이 뭐라 하고 화를 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고집이 심하셔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거든요. 엄마, 왜 자꾸 억지를 부리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고집 좀 부리지 마. 어머 너는 내가 무슨 억지를 부렸다고 그래. 손님이 왕이야. 무슨 손님이 왕이야. 손님은 돈 내고 음식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냐고. 엄마, 그거 갑질이야. 알아? 아니, 내가 갑이니까 갑질하는 거지. 내가 내 돈 내고 그런 말도 못하니? 결국 언젠가부터 밖에서 만날 때마다 저렇게 싸움으로 끝이 나버리니 외식을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고생해도 집에서 먹자 하고 그 뒤로는 시댁에서 찾아 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워낙 자주 집으로 오라고 난리셨지만 남편이 커트해서 겨우 시집살이를 피해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진상이셔서 결국 마지못해 저희 발로 시댁에 들어가니 어땠겠어요. 겨우 점심 한 끼 먹는데도 저를 못 잡아서 안달이시더라고요. 너는 칼질이 그게 뭐니? 너네 엄마가 식당 하신다면서 옆에서 배운 것도 없어?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요. 금방 늘겠죠. 제가 뭐든 금방 배우거든요. 아유, 머리 좋다고 몸 쓰는 것도 잘하는 줄 알아? 너 요리 그래가지고 우리 민우 밥이나 제대로 주니? 옆에서 싫은 소리 하시는 시어머니는 자주 제 속을 긁으셨죠. 마음 같아서는 그럴 때마다 그냥 시댁 발길을 딱 끊고 싶은데 받은 게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딱 잘라서 선을 못 긋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안 찾아뵈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까지 보내고 외롭고 무서우시다며 매일 우는 소리를 하시니
그것도 짠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남편 때문에 웬만하면 시어머니 성질도 참고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제가 시댁 가서 혼자 고생하는 건 별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하기도 했고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하고 싶었고 시댁 가서 남편이 나서면 괜히 말만 나올 게 뻔하니까 겨우 몇 번 하는 것 가지고 말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좀 참아가면서 며느리 노릇 잘하려고 했죠. 그러다 그 사건이 벌어졌네요. 손맛이 워낙 좋으신 저희 친정엄마는 가게를 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매년 김장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고 하셨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께 집안이 망해도 김장은 꼭 해야 한다고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김치 먹을 사람도 없는데 괜히 힘들게 매년 김장해야 해? 엄마 가게도 바쁜데 이제 그냥 사 먹자. 요즘 사 먹는 김치도 잘 나와. 에이, 김장하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겨우 우리 식구들 먹는 거 하는 정도인데 아무리 사 먹는 거 잘 나와도 엄마 김치만 못 하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도 엄마 고생하니까. 저희 엄마는 고생보다 보람이 크다며 매년 조금씩이라도 김장을 꼭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안 하기에는 저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혼자 고생하시는 게 싫어서 제가 휴가를 내서라도 꼭 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결혼하고서도 김장날에는 어김없이 휴가를 내고 엄마를 도와서 같이 김장을 했어요. 저희 남편도 돕겠다고 나서는 걸 엄마가 무슨 사이가 김장 때문에 휴가까지 내냐고 말리셔서 못했네요.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서 처음으로 시댁에 친정엄마 김치를 가져다 드렸어요. 식구 먹을 만큼만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혼자 계시니 맛이라도 좀 보시라고 몇 포기 챙겨드렸죠. 그런데 워낙 칭찬에 인색하시던 시어머니도 친정엄마 김치는 맛이 있으셨는지 드시고는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전라도 분이라 그런가? 손맛이 있으시네? 김치가 맛있어. 나 벌써 다 먹었는데 더 없니? 괜찮으셨어요? 근데 식구 먹을 것만 하다 보니 남는 게 더 없어서요. 내년에 김장하면 그때 또 드릴게요. 더 드릴 김치가 없다고 하니 엄청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쉽네. 그럼 내년에는 나 먹을 만큼 좀 더 담으시라고 전해라. 응? 하시는 말을 저는 그냥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렇게 김치일은 잊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 2년차. 시어머니는 여전히 밖에서 갑질을 일삼으시고 제게도 남편 없을 때면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다 뱉으셨지만 저는 내내 한 귀로 흘리고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이 돌아오고 시어머니가 다시 김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예, 너네 엄마 우리 김장 언제 하신다니? 다음 주쯤이나 조만간 하실 거예요. 왜요? 내가 저번에 말한 거 전했니? 나 먹을 것 좀 더 담아달라고. 그게 저희 엄마랑 저랑 둘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는 못해요, 어머니. 저번처럼 몇 포기는 드릴 수 있는데 더 드리는 건 어려워요. 요즘 사 먹는 김치도 잘 나오는데 그냥 사 드시던 데서 사 드시면 어때요? 하는 김에 좀 더 하자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니? 아무리 하는 김에 한다고 해도 양을 늘리면 일이 배로 커지는데 김장이 쉬운 일도 아니고 저는 애써 말을 돌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끈질기시더라고요. 어휴 얘, 나도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니야. 나도 미안하니까 일단 드릴게. 네? 아니 저희 어머니가 사돈한테 무슨 돈을 받으시겠어요. 그냥 저번처럼 몇 포기 챙겨드릴게요. 예, 나 그거 한 달 만에 다 먹었어. 감질나서 어떻게 하니? 나도 그냥 먹겠다는 거 아니잖아. 일당 챙겨드리면 어머니도 괜찮으신 거 아니니? 아니면 내가 도울 테니까 같이 하던가. 우리 집 마당도 있고 여기서 하면 더 편하잖아. 돈이 문제도 아닌데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길래 저는 계속 마다했는데 결국 같이 김장을 하시겠다는 시어머니를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말은 전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웬일로 저희 친정엄마가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시어머니랑 같이 김장을 하겠다고? 이참에 사돈끼리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좋은데? 시댁에 알겠다고 말씀드려. 셋이 하는 거면 올해는 좀 더 해도 되겠다. 그치? 한 100포기 하면 괜찮을까? 시어머니 성격을 잘 모르는 친정엄마는 시댁에서 같이 김장을 하기로 하셨어요. 사실 저는 두 분이 만나는 게 꺼려졌지만 상견례 때 모습을 생각하면 또 그리 걱정할 필요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설마 사돈한테까지 막말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김장날이 되고 전날부터 절여놓은 배추와 재료들을 싣고 저와 엄마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따라온다는 걸 아쉽게 휴가를 쓰지 못해서 오질 못했네요. 그래도 이참에 여자들끼리 의기투합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차에서 바리바리 물건들을 내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거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인사만 하시면서 엄마랑 제가 물건 내리는 걸 보고만 계셨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내리고 재료 손질을 부탁드리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전화가 오셨다면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결국 재료 손질이 다 끝나서야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더라고요. 사돈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서요. 어머 벌써 다 하셨네? 좀 기다리시지. 성격도 급하시네. 어머니 지금 다 해야 오늘 김장 끝나요. 평소보다 양이 많아서 서두르셔야 돼요. 양념은 다 됐으니까 점심 먹고는 같이 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오후에도 농땡이를 피우시더라고요. 커피를 내오겠다, 간식을 꺼내오겠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분주하니 다른 일로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친정에서 짐 싣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시댁까지 오라고 하셨나 속이 끓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김치만 얻어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화가 나서 죽겠는데 친정엄마는 애써 저를 달래셨어요. 엄마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시어머니 커트할게. 주연아, 그러지 마. 여기는 마당 있으니까 김장도 많이 할 수 있고 좋네. 집에서 하려면 겨우 50포기 하는 것도 힘들었잖아. 안 그래도 박서방이 김치를 너무 잘 먹어서 나도 올해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 그래도 이 기회에 사돈 집에도 와보고 엄마는 좋네. 안 그러니? 시어머니와 비교되게 사이 챙기는 우리 엄마를 보니까 딸로서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자리가 넓어서 그런지 둘이서 했는데도 생각보다 일찍 김장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둘이서만 하다가 집에 못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딱 남편 퇴근 전까지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정리까지 다 끝나고서야 시어머니가 얼굴을 비추셨어요. 여태 우리 둘이서 마당에 두고 자기는 집안에서 뭘 하고 있나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셔도 두 번은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시어머니 드릴 김치를 따로 챙기고 나머지는 제 차에 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수고했다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일당 드린다고 말했잖니. 오늘 고생하셨는데 수고비는 받아 가셔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돈 받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같이 안 하실 거면 김장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 너는 내가 그냥 놀았는 줄 알아? 집에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니 그럼? 내가 공짜로 해달라고 했니? 그러니까 수고비 준다는 거 아니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수고비로 퉁치라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돈을 주시나 싶어서 안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자꾸 떠매시길래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생각보다 많이 얇더라고요. 뭐가 들었나 싶어서 꺼내보니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가 한 장 들어있네요. 그것도 너무 황당한데 심지어 사용기한이 오늘까지였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쓰지도 못할 백화점 상품권을 주시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봉투가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돈도 아니고 상품권이네요. 그것도 오늘까지 써야 하는. 그거 맞아. 왜? 기한이 짧아서 그러니? 지금 얼른 가면 쓸 수 있어. 아니면 내일 가서 해달라고 말하면 다 된다.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당이라더니 쓸 수도 없는 상품권 주시면서 그것도 겨우 10만 원이요? 저희 어머니가 남의 집 일하러 오신 사람이에요? 그랬어도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사돈한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그럼 너는 뭐 얼마를 바란 거니? 얘가 참 염치도 없다. 내가 사돈이라서 특별히 신경 쓴 거야. 니네 엄마 백화점 다니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백화점 가서 속옷이라도 한 벌 사입으라고 신경 썼더니 간지덕지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있어? 니네 엄마 나 아니면 언제 백화점 문턱이나 밟아보겠니? 평소 사치 없이 수수하게 다니는 우리 엄마를 보고 가끔 너무 검소하신 거 아니냐며 하던 말이 이런 의미였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백화점 가면서 친정엄마랑은 이런 데 와봤냐고 물어보는 게 조롱의 의미인지 이제 알았네요. 그깟 빌라 한 채 해줬다고 사돈 앞에서까지 갑질하는 시모를 보자 저는 순간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미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이 처먹었으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해야지. 졸부 다니고 여윳돈 좀 있다고 온갖 갑질을 혼자 다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을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엄마는 당신이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이야. 백화점? 명품 가방? 그 정도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우리 엄마한테 돌려줄 수 있어.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자기는 배워먹지도 못한 주제에 겨우 돈 가지고 유세 부리고 있어. 그때 마침 퇴근하고 시댁을 찾은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저를 말렸습니다. 주연아, 진정해. 어머니 놀라셨잖아. 놀란 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이 인간이 무슨 짓 했는지 못 봐서 그래. 우리 엄마 말고 너희 어머니! 그제야 저는 친정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걱정한 게 친정엄마였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시모 머리채를 잡은 것을 보고 놀라서 그대로 굳어 계셨어요. 그동안 하나뿐인 딸내미 참 곱고 바르게 키우셨는데 제가 기어이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요. 엄마가 놀라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저는 죄 없는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민우, 니네 엄마가 나랑 우리 엄마 일당 받는 잡부 취급한 거 알아? 여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일당이랍시고 오늘까지 써야 하는 백화점 상품권 넣어놨더라. 그것도 10만 원. 가서 우리 엄마 속옷이라도 사주래.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리니? 너도 잘 생각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시어머니 취급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나랑 이혼을 하던 아니면 절연을 하던 네가 결정해. 나 이제 네 엄마가 준 그 집에서 안 살 거야. 내일 당장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 뺄 거니까 이혼 서류 보내던지 알아서 해. 저는 남은 김치를 다 싸들고 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아까 당한 일이 너무 분해서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음 여린 우리 엄마는 화난 딸 무서워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 와중에도 저는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어서 자꾸 죄송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엄마랑 씻고 소파에 앉아 있었더니 남편이 현관을 두드리네요. 주연아, 미안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빌어서 될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처음부터 말렸어야 하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 정도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뭐하러 왔어? 벌써 결정했어? 결정하고 말 게 어딨어. 내가 너랑 어떻게 헤어져. 그럼 너는 엄마랑 인연 끊을 수 있어? 나도 할 만큼 했고 엄마 때문에 너 포기 못해. 나도 엄마한테 제대로 말하고 왔어. 앞으로 네가 평생 시댁 갈 일은 없을 거야. 맹세할게. 우리가 돌아간 뒤에 남편이 시댁에서 한바탕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 와 있는 중에도 저랑 남편 전화로 시모 전화가 걸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러려니 해도 하나뿐인 아들이랑 연 끊기는 게 무서운지 집으로 찾아와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늦었죠. 먼저 선을 넘은 건 시모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칠 뒤에 바로 월세방을 구해 시댁에서 해준 빌라에서 이사를 떠났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1년 만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든요. 아직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서 그동안 월세살이를 해야 했지만 시모가 내어준 집에서 하루라도 더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얼마 전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넓은 우리 새집 거실에서 올해 김장을 끝냈네요. 김장을 하고 나니 문득 작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지르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시댁이랑 연을 끊더라도 부모 자식 간 일은 냅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시댁 일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나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애는 죽을 때까지 시모 안 볼 거라고요. 나 몰래 자기 엄마를 보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 앞에서는 말을 안 꺼내네요. 어쨌든 부부 사이는 좋고 시댁 일 빼면 싸울 일도 없어서 여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이 계획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가 틀어질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